어차피 뭐 글자들 자세히 보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. 저는 그 스피드라는 전체 파트 중에 Landscape Architects as Urbanists of Our Age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. 글 내용에 앞서서 뭐 2019년 초 1월로 기억을 하는데, 그때 그 베이징의 트랜스케이프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랑 국내에서는 오피스 바뀜의 박윤진 소장님이 가셨는데, 한 3박 4일 동안 정말 빡센 워크숍이었습니다. 저는 뭐 해외에 가서 잠깐 베이징 구경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, 완전히 거의 감금된 상태에서 뭐 아시아란 무엇인가, 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아시아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같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느라고 재미도 있었지만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획자, 에디터들이 여러 차례 이제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원고 주제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는데, 그 질리안 왈리스 교수님이나 그 하이케 라만 교수님 둘 다 굉장히 아주 그 강한 그런 에디터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여러 번 원고도 바꾸 먹고 고치고 원고 굉장히 많은 부분 삭제되고 하면서 나온 글인데, 뭐 그렇게 내용상 그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크게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. 저는 그때 워크숍 또는 이 책에서 굉장히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, 흔히 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어떤 고전 또는 역사 속에, 혹은 이제는 그 흔히 전통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내세우고 서양 사람들을 상대했는데, 이번 기획에서는 우리 당대에 이 동시대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다소 거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해보고 토론해보려고 한 그런 기획이 재미있었습니다.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. 뭐 후반부에 우리 책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, 지금 아시아라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경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가, 또는 왜 가져야 하는가, 그것은 아이덴티티인가 아니면 느슨한 어떤 프레임인가, 다른 것과 다른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,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그 한국에서 벌어진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그런 아시아와 관련을 이 책에서 묻고 있는 아시아와 관련을 맺고 싶게 하긴 했지만, 그 지점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이 기획 자체에 동의하고 흥미를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패러독스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이 책의 그 서론격인 글 제목이 Where is this place called Asia라는 것이죠. 그런 것과 한국을 연결시키기가 이렇게 참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난 한 20년간 한국 조경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도시 재생, 2013년 이후에 어떤 도시 재생 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권의 도시 재생 말고요. 실제로 도시의 여러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나 아니면 브라운필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그런 땅들을 다시 쓰고 고치고 그를 통해서 도시를 바꿔나가는 그러한 기획, 이렇게 느슨한 의미의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조경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중에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좀 골라보려고 했습니다.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그 조경과 그런 어떤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제일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한국 동시대 조경에서는 일단은 선유도 공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예, 두 번째는 청계천 복원,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진행형의 프로젝트입니다만 용산공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선유도 공원은 특히 뭐 과거에 정수장으로 쓰이던 것
그래도 폐기되고 유기된 것을 다시 쓰고 재활용했다라는 그런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의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시 쓴 것, 그걸 일단 재생이라고 한다면요. 그 재생을 이용하는 사람 또 많은 시민들이 경험을 통해서 직접 느낄 수 있게 한 그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해낸데 조경 설계에 큰 역할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즉 이 경관의 퍼포먼스를 어피어런스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설계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문법을 제시한 그런 의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의도 공원을 하이라이트 했고요. 예,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도 뭐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졌고 많은 논란거리도 있고 그랬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선형 형태의 공원이 갖는 또 그런 리니어 파크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러한 어떤 경관의 재생이 도시의 구조와 경제, 특히 상권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조경 프로젝트가 얼마나 도시에 활력을 가질 올 수 있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흔히 도시재생을 통해서 뭐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, 도시 상권을 재생시킨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랜드스케이프가 바뀜으로써 이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. 자, 어떤 측면에서 이 청계천은 그러한 모범을 보여준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. 예, 세 번째로는 진행형 프로젝트인 예, 용산공원인데요. 용산공원 뭐 뜨거운 감자이고 여전히 진행형이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공원이죠. 자, 무엇보다도 이 사이즈가 갖는 힘, 엑스 라지 스케일의 사이즈가 어떻게 도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강조하면서 자, 이러한 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들의 활동을 통한 도시의 변화 이것이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굉장히 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러한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곧 조금 연결시키기 아직은 느슨합니다만은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경의 큰 가능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 담담하게 담아보고자 했습니다. 저는 뭐 이 정도로 줄이고 많은 프로젝트와 함께 김정현 교수님과 최영준 선생님이 많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